안녕하세요. 원양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지금 새벽 2시 32분입니다. 이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별로 없어서 정속 주행하기가 좋은 조건이라서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는 엔진오일과 냉각수를 교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장호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정비를 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약품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첨가제를 넣은 것도 없습니다. 엔진오일에 넣은 것도 없고요. 냉각수에 넣은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냉각수 비중과 pH를 맞추었을 뿐이고요. 제가 사용 브랜딩유를 엔진오일로 넣은 것 뿐입니다. 현재 여기 지금 그 평균 주행 속도가 88km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평균 연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22km가 넘습니다. 주행거리가 또 뭐 작은 자동차도 아닙니다. 토탈 주행거리가 30만 5,780km인가 그렇습니다. 2011년식 산타페고요. 그런데 보시기에 믿어지십니까? 22.6km.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황에 따라서 연비가 실시간 주행 연비가 순간순간의 주행 연비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런 약품을 좀 개발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뭐 별도의 약품을 주기적으로 넣어라 이런 것보다는 냉각수 한 번을 통해서 연비가 좋아진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출고된 지 3개월 된 자동차였고요. 그 당시에 리터당 5km 연비였죠. 이 자동차가 냉각수를 손대고 난 다음에 13.2km를 주행했다 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도 못 믿으셨겠지만 제가 또다시 이 자동차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첨가제 위력 아니라는 거, 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엔진오일만의 위력 그것도 아닌 거고요.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잘 결합이 됐을 때 현재 이와 같은 연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현재 지금 운전 중에 카메라를 잡고 있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왼손은 핸들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는 정속 주행이 참 힘들어서 잠깐 불과 몇백 미터씩은 정속 주행이 가능한데 이 밤 시간이 되어야 제대로 된 크루즈 주행이 가능해서 이 시간에 시운전을 나온 것입니다. 시속 9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1.5km 남았습니다. 자, 들으셨습니까? 90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속도를 맞춰 놓은 거는 88km입니다. 그래서 구간 단속 구간에서 어떤 상태로 연비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잡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평형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직감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건데요.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편향이나 휴리스틱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점심 메뉴야 뭐 휴리스틱에 의존해도 괜찮겠죠.
이곳이 정말 수제화 명소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조형물인가 하면요, 이 남성 구두부터 시작해서 이 빨간색 하이힐 구두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 사람 키보다 그 높은 크기를요. 또 이 신발 바닥에는 영어로 메이드 인 성수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수제화는 장인이 가죽 재단부터 바느질까지 정말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신발이죠.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신발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요, 이 장인들의 손이 아니라 발을 찍어서 전시한 풋프린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수제화 거리 대로변에 이 장인들이 만든 수제화를 판매하는 매장도 보이고요. 또 그곳을 쭉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발을 만드는 그 가죽 원단 가게도 있고 그 제조 공장도 있습니다. 과연 수제화가 어떻게 시속 만들어지는지 9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4.8km 남았습니다. 현재 여기는 살짝 오르막길입니다. 저 반대편 쪽에서 갈 때는 이 살짝 내리막길입니다. 그때는 연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 편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 자동차를 가지고 뭐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운행을 해도 이와 같은 연비가 나온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비는 향상이 되는데 내가 운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진다. 또 내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내가 운행하고 있을 때 공기의 온도, 또 습도, 이거에 따라서도 연비가 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즉 연비는 냉각수, 엔진 오일, 그리고 그날의 기온, 그 다음에 습도, 그리고 도로 여건, 뭐 바람을 앞에서 맞을 거냐, 뒤에서 부냐, 횡풍을 만나냐, 도로가 수평이냐,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이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연비를 측정했다, 내가 뭐 정비했더니 연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을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개했던 장소가 어딘가를 찾아서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동차와의 연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어느 누군가는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연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성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발 썩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비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엔진 성능이 일정하냐, 나쁘냐, 또는 좋았다, 나빴다 하냐, 이런 거 하고 구간 단속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갈 때와 올 때의 연비를 체크해 보는데 25km에서 지금 19.0km, 방금 18.9km, 19.0km죠. 여기까지 변합니다. 상당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연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00m 앞 오성IC에서 직진 방향 평택화성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잠시 원래가 후 직진 경동 방향 쪽에 평택화성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현재 주행도로는 평택화성 고속도로입니다. 평택 화성, 평택 음성 이쪽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에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세종시 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현재 저는 지금 화성시 제 오피스 쪽으로 봉담이라는 곳,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자동차 연비가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동차도 가능하겠느냐, 내 자동차는 더 나오겠느냐, 덜 나오겠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연비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내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내 연비는 뭐 평균 10km가 나왔는데 12km가 나온다, 15km가 나온다. 여기에 만족해 할 것이냐 말 거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차도 거기 가서 어떻게 정비하면 뭐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착각보다는 내 차도 좋아진다니까 단 몇 프로라도 좋아진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비하러 가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비 좋아집니다. 무조건 냉각수를 통해서, 또한 엔진오일을 통해서, 또 점화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향상되고 연비도 향상된다. 그리고 고장도 없어진다. 그 외에도 엔진오일이 누유도 없어진다.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변속기 충격도 없어진다. 또 변속기 수명도 길어진다. 각종 호스의 수명도 길어진다.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못 믿으셨을 건데, 사실은 이 자동차가 운행거리가 작은 차는 아니죠.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그런데 연비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냐? 출고되자마자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바꿨다. 냉각수의 중요성과 엔진오일의 중요성을 이 자동차는 가장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자동차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정비가 된다는 것을. 그러나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는 안 된다. 그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권영호였습니다.